실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무슨 회사에서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기분 좋아 보이는데? 좋지요. 회사에서 돈 많이 벌으니까 좋죠. 배고파요, 여보. 우리 저녁 먹읍시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말해봐요. 혹시 상여금이라도 받았어요? 정확히는 번 게 아니니까 통장에 돈 들어오면 그때 말해줄게요. 정확히 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기분 좋아해요? 평소와 다른 남편 동전 씨의 행동에 그 이유가 궁금했던 아내 영숙 씨. 좀 말해봐요. 그렇게 궁금해요? 그럼 힌트 하나 줄까요? 내 이름이 뭐예요? 이동전이요. 왜요? 그걸 영어로 하면? 코인? 딩동댕? 요즘 내가 그거 투자하고 있거든요. 코인이요? 뉴스에 나오는 그 코인이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갖다 줄게요. 언제 또 나 몰래 그런 데 투자했대? 아이고, 월급만 받아서 되나요? 투자도 하고 그래야지. 여보, 나 배고파요. 나 씻고 올 테니까 저녁 식사 준비 좀 해줘요. 네, 빨리 씻고 오세요. 며칠 후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동전 씨. 오늘 왜 이렇게 늦지? 안 하던 야근을 다 하나? 영숙 씨는 평소보다 늦는 동전 씨가 걱정되는데요. 여보, 나왔어. 어? 아, 쉬었나? 안 마시던 술을 다 마시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사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유, 그깟 한 방울 팡 터지면 내가 그만둔다. 월급도 쥐꼬리만 원치 주는 회사가. 지금까지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쥐꼬리라뇨. 당신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술에 잔뜩 취한 남편 동전 씨.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 저번에 말했던 그거. 코인이요? 뉴스에서 뭐 코인도 주식처럼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데 에이, 금방 오르겠죠. 괜찮아요. 그래, 버티면 오르겠지. 어? 단지 오늘 10%밖에 안 빠져서. 10%요? 속이 조금 쓰리긴 하지만 뭐 금방 오르겠죠. 얼른 씻고 들어가서 자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뭔가 예감이 안 좋죠? 그러게요. 예. 영숙 씨는 속상해하는 동전 씨를 위로합니다. 일주일 뒤 집으로 들어온 동전 씨. 또 취했어. 오늘은 더 취하셨네요. 또 술 마셨어요? 매일 이렇게 술 마시면 몸 상해요. 몸이 문제가 아니야. 이번엔 진짜 큰일 나게 많이 생겼어. 떨어졌나 봐요. 왜요? 그 코인 때문에요? 또 떨어졌어요? 이번엔 좀 많이 떨었어.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투자가 그렇게 쉽나? 빨리 팔고 그만 정리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마이너스 80%가 떨어졌어. 80%라고요? 어쩌겠어요. 그래도 소액 투자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아니, 그거 없어도 우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나와요. 동전 씨에게 다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영숙 씨. 소액이 아니야. 당신이 무슨 돈 있다고 큰 돈을 투자해요. 월급 받아서 생활비 꼬박꼬박 주는 당신이 혹시 비자금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아내 몰래 비자금이라도 있던 걸까요? 그게 말이야. 당신 설마.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아빠, 엄마, 처남까지 돈 몽땅 투자받았거든. 그게 10억이 조금 넘어. 그 돈을 다 모으신 것도 능력이 그러게요. 10억이 넘는. 10억이라고요? 어떡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10억을 투자해요? 그것도 우리 엄마, 아빠, 동생 돈까지?
10억에 80% 손실이면 미안해 여보. 당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비밀을 하다 이렇게 됐어. 미안해. 모르게 한 10억이 그래 2억이 남았다고요? 8억 다 날리고? 우리 가족들 다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아니 8억 날릴 동안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우리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시댁돈까지 다 끌어들였다고요? 우리 가족은 이제 망했네. 망했어. 이제 망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보자. 응? 당신이 말했잖아. 조금만 참으면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 응? 당장 그만둬요. 8억 잃고 또 한다고요? 당신같이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처럼 가만히나 있지. 자신 몰래 가족 돈까지 투자한 사실에 화가 많이 난 화 영숙 씨. 나죠. 다음 날 영숙 씨는 충격을 받고 알아 누웠는데요. 여보 나 다녀올게요.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오늘 내로 그놈의 코인인지 동전인지 다 팔아요. 알겠어요. 저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집이랑 시댁돈이랑 다 날렸다고?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 일주일 후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그 코인 다 정리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집엔 뭐라 그러고 시댁엔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게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잃었냐고요. 네?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야? 설마 당신 나 모르게 이 집 대출이라도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미안해 여보. 20년 동안 고생해서 집 마련했더니 이런 식으로 날려요? 이사 간다고 그랬죠? 우리 갈라서요. 이사도 하고 이혼도 해요. 투자해서 돈 날린 건 미안한데 이혼까지는 아니지 여보. 투자? 우리 부모님 꼬셔서 노후자금 다 날리고 내 남동생 결혼자금 다 날리고 뭐 투자? 잘난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고 시댁이고 다 망했으니 이혼할 사유 분명하네요. 동전씨, 동전이든 코인이든 나하고 이혼하고 마음껏 실컷 하세요. 네? 배우자 몰래 투자한 가상화폐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례가 좀 극단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저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실제로. 생각이 네. 드는데 요즘 가상화폐 투자 정말 많이들 열풍이죠. 하시거든요. 실제로 가상화폐 때문에 이혼 고민하거나 상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변호사님? 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아. 있습니다. 저런 사례같이 배우자 몰래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수익이 많이 났더니 사람이 변했다 해가지고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배우자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봤어요. 네. 이게 이혼 성립이 돼요? 이게 이제 비슷한 논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가 손실이 많이 났다. 그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투자자분은 이제 애처가 투자자분이 있는데 네. 이거를 살 때 뭐든지 아내랑 상의하는 분이 있어요. 종목 하나하나 사고 팔 때 이렇게 상의했는데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났다. 그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 이제 사례같이 몰래. 배우자와 상의 없이 몰래 네. 그것도 뭐 전 재산을 뭐 이제 걸어가지고 전 재산을 탕진한다든지 심지어는 뭐 차가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가 돈 같이 다 끌어다가 이제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이제 네. 손실을 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갈등이 심해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왜 이혼을 할 때는 재산 분할이 따르잖아요. 가상화폐에 모든 돈을 넣었으면 분할할 재산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전 재산을 가상화폐에 이제 투자해가지고 큰 수익이 나신 분이 있었어요. 네. 이런 분이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이제 재산 분할 청구하려고 하니까 이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가상화폐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라든지 가상화폐로 이제 일군 그 이익 같은 경우에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로 이제 큰 수익이 나가지고 그거를 재산 분할을 청구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는 가상이라는 그렇죠. 말 그대로 개념이잖아요. 가상. 그렇죠. 그럼 그걸 재산 분할 결정이 나면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되나요? 일단은 가상화폐가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뭐 무슨 종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뭐 거래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을 이제 찾아가지고 조회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여러 거래소가 있는데 배우자가 어느 거래소를 거래하는지 알면은 그 사람의 이름과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조회하면은 그 사람이 가상화폐 얼마 투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회해가지고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사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언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별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속상해가지고 가상화폐를 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근데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소를 제기할 때는 당시에 가격이 5천만 원 올랐어요. 오. 근데 재판이 끝날 때 되니까 6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네. 또 상대방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7천만 원이었다가 다시 마지막에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냐? 네. 주식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재판 끝날 때 당시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라고 해서 1심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 중에 이제 사실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하면 회신이 오른 날 기준. 항소심 같은 경우에 항소심에서 사실 조회해서 사실 조회를 받은 날의 기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기준이 수가 있습니다. 있군요. 그럼 앞선 사례에서는 이제 사위가 설득을 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사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처음부터 뭐 고의적으로 사기의 의도로 돈을 편취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뭐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투자를 권유했을 경우에 투자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이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는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손실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투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가상화폐는 역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습니다. 거기에 딱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주 실질적인 정보를 오늘 이은철 변호사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